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9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교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후반기 수업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어,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는 하나만 출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창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프로필 사진, 이게 이제 오늘 숙제가 될 텐데, 프로필 사진 넣으시고, 쇼츠 3개, 동영상 2개, 그런 동영상 2개에 또 썸네일과 최종화면 카드를 또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나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셔야 되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안 되고, 제가 그냥 날짜를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내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쇼츠 동영상 촬영하는 뭐 썸네일 최종화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공 컨텐츠 하셨냐 안 하셨냐 그 15점 과제 제출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점수 100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후반기 수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 창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공 콘텐츠 발표 안 하신 분은 또 하셨으면 좋겠고 과제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는 최소한 한 학기에 한 개 이상의 과제를 어, 받기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 나중에 다 제출을 해야 돼요. 학교 본부에.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아까 1교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로만 드렸는데 이렇게 후반기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딱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가 있는 일주일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제가 만들었고 프로필 사진도 뭐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뭐 자기 사진 넣으셔도 되고 뭐 사진 프로필 사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 유튜브 가입 안 하셨다면 빨리 가입하셔야 되고 가입하셔서 채널명도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울리게끔 프로필 사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반기 수업에서 고민이 있어요. 이 후반기 수업은 유튜브 실습 창작이 유튜브 실습 창작, 유튜브 콘텐츠 창작이 우리 수업의 어떤 주 내용인데 우리 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유튜브 업로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 없으면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 내용을 말할 때 좀 약간 뭐 꺼리낌이 없이 예, 수업 내용도 만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크게 거리낌이 없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유튜브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보려고 생각하면 볼 수 다 있어요. 들어왔다가 이게 뭔가 들어왔다가 하고 아 이게 수업이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방식이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매우 다분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다른 콘텐츠들을 약간 이렇게 이제 참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튜브에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만들 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이 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 차는
쇼츠, 이번이 9주차죠? 10주차 쇼츠, 11주차 촬영 기법, 12주차 썸네일, 최종 화면 카드, 13주차 편집, 주로 자막이 가는 얘기 많이 하고, 14주차는 동료 유튜브 감상, 또 평가하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마무리로서의 어떤 이론 내용이 있어요. 마무리로서 이론 내용을 수업을 하고 거기다 한 문제를 제가 출제할 겁니다. 마무리 이론은 14차에 합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5주차는 기말고사 여러분들 접속해서 아까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하지 못했던 유튜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특징이 네 가지인데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음, 또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또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상당히 큰 어, 수익 모델이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개인 방송의 압도적 영향력 유튜브. 자,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개인 방송이 없었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있었죠. 자, 그래서 1인 방송,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이 되는 건데, 저는 뭐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다 내용을 진행을 했냐, 방송을 진행을 했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유튜브는 미디어 사특성 중 게이트키핑과 관련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음, 걸러지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자, 첫 번째 봅시다. 네.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이 있다. 이게 유튜브의 특징 첫 번째인데, 개인 방송은 이제 게이트 키핑이 없죠. 네. 근데,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문지기를 거치고 그 과정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정제의 순간으로 생각했으나, 개인 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생각하고, 또 개인 방송은 누구나 저비용으로 부담 없이 제작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 뭐 해봐. 뭐 어때? 이렇게. 네. 최근 개인 방송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 키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데 이제 어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게이트 키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튜브는 미디어 사특성 중 게이트 키핑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게이트 키핑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 그 게이트 키핑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개인 방송은 그 게이트 키핑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문제기를 거치고 그 과정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정제의 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방송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개인 방송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그 기존 방송에서는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거친 콘텐츠는 그 신중함 속에서 개성과 매력을 잃기도 하는데 이런 게이트 키핑이 없기 때문에 네, 유튜브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콘텐츠에 대한 험담 중에 전파 낭비라는 말이 있어요. 텔레비전 전파 낭비다.
경기가 아까울 정도의 아주 가치 없는 컨텐츠다. 이런 뜻인데, 오히려 이제 이것의 반대 북부가 오히려 이제 유튜브 개인 방송의 매력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개인 방송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네, 이 이제 개인 방송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실시간 방송이라는 거죠. 일반 어, 이 기득권 방송에서는 이 실시간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소통을 하니까 뭐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도 나름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지상파에서는 쉽지는 않죠. 실시간 소통을 하긴 하지만 그냥 자막으로 깔아주는 정도지 유튜브처럼 더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기존의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잘 드러진 형태로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 방송의 큰 매력인 거죠. 개인 방송은 기존의 미디어보다 친근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의 지역 MBC에서도 이 실시간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또 어떤 지역 MBC라는 한계가 있어서 나름 그래도 한 2년, 3년 넘게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지만 근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실시간 소통을 뭐 항상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거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시간 소통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뭐 결국은 그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죠.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보통 라디오에서 우리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라디오들이 2시부터 4시까지가 황금 시간대 아닙니까? 뭐 그때 이제 그 인터넷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 성공 콘텐츠 발표했던 매불쇼도 2시 시작을 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MBC에서도 이 2시부터 4시까지 이 MBC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지역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나름 이제 실험적인 걸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2명의 진행자가 나와서 재미있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한 명은 스튜디오에 남아 있고 한 명은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특정한 요일에 거리로 나가서 어 이제 지나가는 그 시민들 또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그 라디오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이제 전파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 좀 재미가 있었고 파격적이었는데 또 우리 그 영화 라디오스타 보면은 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올해는 못 가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실시간 라이브다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런 유튜브 방송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것들이 어떤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실시간 소통, 친근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영어, 중국어 잘하는 제가 이제 그 채널 몇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냥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튜브의 지금 특징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 모델, 개인 방송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익 모델이 명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사실은 이제 구독자 한 100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뭡니까? 어, 수익이 상당하죠? 네. 그리고 지금 어, 유튜브는 유튜브로 배운다.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 중에 또 하나인데
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이름은 그분이 한 구독자가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어,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주요 정보들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뭐 지원금 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을 방송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상파 라디오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 강원국 씨가 하는 30분 매일 하는 30분 개인 만나서 소개하는 개인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라디오에서. 거기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 내가 공직에서 벌던 돈보다 훨씬 더 지금 수익이 좋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음, 공직에서 벌던. 공직에서 그 사람이 이제 고위직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을 텐데 그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배우게 됐냐. 유튜브는 유튜브를 배운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 고 말씀하셨는데 또 수익 모델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유튜브 개인 방송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또한 부작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이 사람들에게 쉽게 부적절한 방송에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거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많고 또 가짜 뉴스의 근원지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이다. 그래서 어 일명 노란딱지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노란딱지 붙여가지고 자체 검열을 하기도 했죠. 막대한 수익 모델. 정말 이게 누구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작용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익을 결정짓는 몇 요소 그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주제가 있고 영상 업로드 빈도가 있습니다. 히트 영상 개수가 있고 뭐 사용하는 언어, 수익 창출법, 수익 창출법도 또 여러 가지 창출법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 주제, 영상 업로드 빈도, 히트 영상, 사용하는 언어, 아무래도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좋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진다. 수익 창출 방법은 유튜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유튜브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허가하는 방법, 유튜브 밖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뜻은 유튜브가 일단 금액을 다 챙기고 일부 저에게 준다라는 소리죠. 몇 대에서 나눠서 유튜브가 제공하진 않지만 유튜브 이런 거 해도 상관없다. 허가하는 방법이죠. 유튜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유튜브는 이제 시가에서 광고죠. 어, 유튜브 광고는 이제 꾸준한 편이긴 한데 수익이 적죠. 유튜브하고 채널주. 유튜브하고 채널주가 45대 55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생각할 때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뗀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간절이나 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꾸준한 편이다. 수익이 많은 건 아니다. 2017년부터 생방송을 제공했죠. 그전에는 유튜브가 생방송이 없었죠. 생방송 도중에는 시청자가 후원을 보낼 수 있다. 슈퍼챗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를 예전에 몇 번 봤었지, 자세히 보진 않는데, 별풍선이라는 게 있죠. 별풍선과 유사한 거다. 1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아주 다양하다. 네. 그래서, 어, 또 어떤 채널 주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보다 이 슈퍼챗 수익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꽤 많다. 이제 이 경우에는 슈퍼챗을 쏘게 되면은 유튜브하고 채널이 3대 7로 그래서 슈퍼챗을 썼는데 유튜브가 30%를 떼가는 거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채널 멤버십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구독 3만 명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의 정기 후원, 반대급부로 채널에서는 또 여러 혜택을 또 준비해야겠죠. 여러 혜택 없으면 뭐 이렇게 슈퍼챗이나 멤버십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원데기프 채널에서는 여러 채널을 준비해야 된다. 혜택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튜브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허가하는 방법. 이제 브랜드 광고, 리뷰 광고, 이제 PPN, 커머스, 브랜드 광고. 이 영상은 땡땡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땡땡 회사의 도움이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광고주로부터 댓글을 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앞광고다, 뒷광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논란을 많이 또 겪기도 했죠.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실제로는 이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유튜브가 떼가는 돈 따로는 없다. 유튜브 수수료는 없다라는 거죠. 자, 커머스, 예, 커머스는 시청자들에게 제품 판매 링크를 주고 뭔가를 판매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어떤 영상이 있으면은 댓글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댓글에 그 고정을 딱 해놓는 거죠. 그 판매 링크를 주는 거죠. 뭔가를 판매하는 활동이다. 자사 제품도 가능하고, 네, 당연히 가능한 거고, 타사 제품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제휴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수익 100%, 떼가는 게 없다. 100%. 유튜버 밖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거나 강연하거나 컨설팅하거나 방송을 출연하거나 유튜브를 매개로 상품성을 확장하는 거죠. 유튜브를 매개로 상품성을 확장하는 거. 유튜브 광고 수익은 사실은 그래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시작에 불과하고 커머스도 가능한 것이고 유튜브 밖에서 책이나 강연, 컨설팅, 방송 출연 이런 무궁무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 제한이 없고, 거기에 또 엄청난 또 수익이 뒤따라올 수 있는 거죠. CPM, 포스터 for my 이런 뜻인데, 광고를 100명이, 1000명이 시청했을 때, 광고주가 유튜브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그래서 내 채널의 CPM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 기반 CPM인데, 한국의 평균 CPM은 평균 2달러다. 그래서 광고를 1000명이 보았을 때 유튜브 회사가 2달러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 채널주는 그러면 이제 거의 2달러의 반절인 거죠. 2달러 수익을 창출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니까 1000원. 언제요? 광고를 1000명이 보았을 때. 그러면 광고 조회수당 얼마냐? 1원. 최근에는 이게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5원이나 그렇게 2원까지도 간다. 광고 조회수당 1원 내지 2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 채널에 광고가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죠. 광고가 들어오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죠. 상당한 구독자와 상당한 조회수를, 조회수가 있어야지만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했고, 네, 유튜브 저작권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터, 복사할 수 있는 권한. 그런 뜻이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에게만 있다는 거죠. 음, 유튜브와 저작권, 또그 공정사용, 저작권, 내 창작물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하는데, 이게 창작한 그 동영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순수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카피라이트는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카피라이트, 내 창작물은 나의 것이다. 내 창작물은 나의 허락 없이 사용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서 개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작권자만 그 창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변형, 배포,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저작권자만 있다. 정부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그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생기는 권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다. 내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이번 시간에 좀 보시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디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완성된 창작물이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와 똑같은 창작물을 누가 만들었다.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영상에만 부여되는 것이다. 카피본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영상에만. 저작권에 대한 몇 오해. 자, 수익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컨텐츠 창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모르고, 그냥 남들이 만든 거 이렇게 막 다운받아가지고 올렸어요. 다 저작권 위반인데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냐?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유튜브 콘텐츠, 제가 유튜브 채널 작은 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돈을 벌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벌 수도 없고. 네. 근데 수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 아니잖아요. 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작권 위반은 수익 창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 혼자만 보느냐? 저작권 위반이 네? 네. 아닌데 타인과 공유하는 순간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월 다운을 받았어요. 나 혼자만 봐요. 저는 상관없죠. 네. 근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다운받았다는 것은 불법 다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불법 다운이 아니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나 혼자 감상하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타인과 공유할 목적으로 다시 재발표하게 된다. 그러면 난 여기서 수익을 창출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예요. 영상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출처를 남겼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실제 저도 저작권 위반 영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내용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했는데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되던데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제가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돌렸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이 창출됐어요. 네, 수익이 창출됐다는 뜻은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유튜브가 저한테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라고 들어서 베토벤 곡을 사용했는데 위반이래요. 그래서 베토벤 곡을 내가 연주할 때만 저작권 위반이 아니죠. 그 곡을 사용했다면 그 곡을 연주한 것에 대해서 또 저작권 위반이에요. 연주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베토벤 곡을 내가 직접 연주했어.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어떤 교향악단이 연주했어. 그것을 내가 공유했어요. 공유하면서 베토벤 곡은 70년 넘었으니까 저작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베토벤 곡을 연주한 그 그 교향악단의 그 연주 자체를 내가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면 괜찮겠죠? 그것도 오해입니다. 단 1초라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알림받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어요. 그 사람 영상을 내가 그냥 썼어요. 허락 없이.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두고 보는 거 첫 번째는 두고 보다가 두 번째는 영상을 차단하기도 하고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내 영상인데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돼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아니야 이건 너 올리는 건 내가 했고 내가 변형했고 내가 했어 내 거야. 그 소송 가면 거의 대부분 집니다. 네. 원작자의 다 손을 들어줘요. 그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대부분 이제 수익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익을 나눠 갖자 하는데 뭐 5대로 하면 좋은데 9대 1 네가 번 수익의 90% 나한테 줘 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서 소송을 붙어도 거의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막 저작권자가 네. 그 수익 배분 또 요구하거나 이제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하기도 하죠. 영상이나 채널을 삭제해라. 나는 네가 받은 돈 상관없고 빨리 네가 올린 거 빨리 지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채널주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는 결정권이 없고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유튜브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덕 저작권자는 수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실제 소송을 가면은 거의 90% 이상의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뺏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의 저작물이나 의도치 않은 촬영에서는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저작물이나 예를 들어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는 데에서 나도 의도치 않게 어떤 음악이 들어갔어요. 음악이 들어갔어. 나는 그 음악이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음악이 들어간 거예요? 옆에서 지나가다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자동차에다 흘러나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작권자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뿐이지 저작권 위반은 맞다라는 거죠. 네.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공정 사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페어 유스라고.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관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인정해주자 그런 내용인데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품 비평이나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2의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공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공정사용에 가까운 경우. 짧은 시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유튜브에서는 뭐 1분 정도 얘기하기도 해요. 두 번째, 홍보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네. 설명이나 의견 등 다른 요소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2의 창작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의 뭐 내용이 그 어떤 오리지널 영상은 거의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럼 그것에 관한 제2의 창작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본 저작물과 주제가 또 달라지는 게 좋다. 출처를 밝혀서 좋습니다. 이름, 제목, 출판사, URL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좋다. 공정 사용인지 아닌지는 유튜브가 결정하지 않게 되고 그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은 법정에서 결정되는 거죠. 유튜브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해서 어, 우리가 어, 이번 9주차 수업은 마치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유튜브 어떤 중독에 관한 내용, 제가 이제 10주차부터 쇼츠, 동영상, 썸네일 이런 내용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론 수업도 다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쇼츠도 하지만 유튜브 중독에 관한 내용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